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6월도 두 번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식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과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습에 관련된 내용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특히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과습이 생겼을 때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쉽게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가 건강한 식물 관리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습에 의한 피해는 말 그대로 이 토양 속에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존재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통기성이 떨어지고 뿌리가 호흡을 못하게 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이 상하 대층 관계인 상부층의 잎이 누렇게 변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흙 속에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보니 유해균이 번성하게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식물이 죽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과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과습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재반 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시적으로 이 화분 속에 물을 과하게 주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쉽게 배출이 안 되고 장시간 화분 속에서 머물게 되면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뿌리가 손상돼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유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원인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과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분 속에 수분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수구멍으로 수분을 빨리 배출시켜 주거나, 남아있는 수분은 식물이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먼저 과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장마철에 우리가 흔히 활용을 하는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통풍이 잘 되고 무름이 적게 생긴다고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원리를 알고 계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는 현상은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소극적인 흡수와 그리고 뿌리의 근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의 활용이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 흡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서 증산작용을 통한 소극적 흡수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산들바람의 형태로 이 식물에 이용하게 되면 이 증산작용이 활발해져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의 수분을 평소보다 더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한 바람을 식물의 잎에 쏘여주게 되면 오히려 증산작용이 억제돼서 그만큼 이 화분 속의 수분 흡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습한 공기를 적당히 건조시켜서 습도를 낮춰주어야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고 양분 흡수도 촉진돼서 이 식물 체내로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습도도 너무 낮게 되면 이 증산작용이 너무 활발하게 돼서 화분에서도 한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에어컨 바람을 쏘이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한해는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가뭄의 피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산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 화분 속의 물마름이 늦어져서 과습이 오래 지속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병원균의 발달을 조장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식물체를 연약하게 자라게 해서 병충해에도 잘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화분 속 물마름도 중요하지만 공중습도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의 활용은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산들바람 형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습도도 함께 고려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습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일부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배출이 되고 일부는 또 토양에 흡수를 하게 되는데, 최대한의 토양이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60에서 80%만이 유효 수분이라고 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20에서 40%는 식물이 흡수를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식물의 경우에 화분이 전체적으로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식물이 흡수를 못하는 수분마저 다 말려버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분은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화분 표면을 파봐서 종류에 따라서 손가락 한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어야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식물이 수분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흡수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습이 두려워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은 더 안 좋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호야나 다육이들이 잎이 쭈글거릴 때 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형태가 되어버려서 식물을 혹사시키고 살아는 있지만 정상적인 생육 형태의 관리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물마름이 빨리 찾아온다고 저명관수식으로 이 수반에 물을 항상 받아놓고 그리고 화분을 담가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신선한 물이 아니라면 앞서 과습의 진행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아랫부분의 뿌리부터 점점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전형적인 관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시면 흙배합을 다르게 해주시거나 차라리 이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식물의 형태를 보고 실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각 식물별로 나름의 특성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일시적인 과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면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에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공급된 경우에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물방울이 잎 끝에 맺히는 일액 현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과습의 징후는 오래된 아랫잎부터 이렇게 누렇게 변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가장 오래된 아랫잎부터 엽록소가 파괴돼서 잎이 누렇게 변했지만 그 다음 잎들은 이렇게 싱싱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증산작용을 촉진시켜서 화분 속에 물을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아니면 상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냥 두어도 며칠 후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잎이 누렇게 변하게 되면 과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 변색된 잎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면서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라면 그때는 증산작용 등의 외부 환경의 변화로만은 조치가 어려운 형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그때는 뿌리가 이미 손상이 돼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분 속의 물마름은 더 느려지고 상층부의 증상도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잎이 시들거나 말라 들어가는 마치 물을 너무 말렸을 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화분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잎이 마르는 것을 보고 여기에 물을 계속 더 주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상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결국에는 이 안쪽에 원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그것이 위로 타고 올라와서 줄기까지 썩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무름 형태로 이 상층부까지 점점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잎이 하단에 한두 잎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누렇게 변해가면서 증상이 악화된다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습을 조치하는 좀 알려진 방법을 보게 되면 이런 나무젓가락을 화분에 여러 개 찔러 넣었다가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한 다음 빼내거나 마찬가지로 티슈나 키친타올을 말아서 흙 속에 꽂아 넣었다가 수분이 흡수되면 제거를 해주거나 화분을 뽑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그대로 두었다가 이것이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화분에 꽂아주는 다양한 형태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효과가 있다 해도 일시적인 형태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상 과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바로 흙가리가 되겠습니다. 이 흙가리는 단순히 통기성이 나쁜 흙을 갈아주는 것 이외에 안쪽의 상한 뿌리를 좀 조치를 해줘서 더 이상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항상 과습 예방을 염두에 두고 분갈이나 흙갈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흙배합을 보여드렸지만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여서 흙을 배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과습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습이 생겼을 때 이것을 뽑아 가지고 그냥 다른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과습이 가장 잘 생기는 것이 봄에 새로 사온 화분을 좀 더 큰 화분에 연탄가리식으로 그냥 꽂아서 분갈이를 한 경우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형태라서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연탄가리식 분갈이는 먼저 흙과 새로 넣은 흙이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화분의 표면을 보면 수분이 금방 말라서 물을 주지만 그 화분 속의 예전 화분 모양의 이런 흙 부분에는 항상 축축한 상태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과습의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물을 아무리 주어도 새 흙은 물을 흡수하지만 먼저 흙은 메마른 형태가 유지가 돼서 물을 자주 주어도 물마름 형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탄가리식 분갈이를 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이 화분 모양에 먼저 있던 흙이 메마른 경우에는 저명관수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고서 그때부터 저명관수만을 맹신하게 되는 관리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화분에서 뽑아낸 식물의 흙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털어주면서 반드시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썩거나 상한 뿌리는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살균제가 있으시면은 뿌리 부분을 좀 소독해 주신 다음에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흙을 배합해서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흙배합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하는 원예형 상토나 분갈이 흙만 가지고 최적의 배합이라는 말만 믿고 그대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별도 배합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과습의 피해나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는 알갱이 흙이나 펄라이트라도 좀 섞어서 배합을 해주시는 게 관리에 수월한 면이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절대 이 배합한 흙에 비료나 영양 성분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빨리 잘 크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일부러 그 식물을 죽이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화분은 불필요하게 크게 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한 뿌리를 정리해 보니까 뿌리가 너무 부실하고 별로 남은 게 없다면 그때는 삽목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발근을 어느 정도 시켜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정상적인 흙배합에 심어주시는 게 필요한데, 분갈이 흙이나 원예형 상토를 5 정도 하고 강모래를 5 정도 비율로 섞어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 과습 때문에 흙까지 갈아 주었는데 여기에 물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식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분갈이 흙에 포함한 수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면 더 좋지만은, 대체적으로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오도록 물을 한번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면 이때 흙배합을 다시 한번 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양제를 보충해 주어서 배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식물을 키우면서 너무 잦은 분갈이는 식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분갈이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 합니다. 이 분갈이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면은 식물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생기는 상당수의 문제를 분갈이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분갈이나 흙갈이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마철을 앞두고 과습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